네, 오늘 현안에 대한 검토 질의응답은 계명대학교 신진교 교수님께서 진행을 해 주시겠습니다. 신진교 교수님은 이곳 대구에 소재한 계명대학교 경영대학 학장, 경영대학원 원장과 한국중소기업학회 부회장으로서 활발한 연구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지금 한두 가지의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다. 제일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우선 판매난, 또 비용 상승, 또 우리 중소기업들이 겪고 있는 자금난, 또 생산성 저하, 또 우리 경영자 문제의 고령화,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문제인데요. 사실은 원재 의원님께서 모두 반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대한민국 경제 구조가 급격히 재벌 대기업 편중으로 가다 보니까 우리 중소기업 소상공인에 쓸 자리가 없습니다. 노무현 정권 말기에만 해도 대한민국 경제 구조가 대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한 20-30%밖에 안 됐었습니다. 그렇지만 10여 년이 지난 지금은 대기업이 대한민국 경제를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70-80% 육박하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우리 중소기업이 쓸 자리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 공감하실 겁니다. 가장 큰 문제는 대기업 할 일만 하면 되는데 중소기업 영역까지 침범하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건국상권은 둘째 문제고 계란도 팔고 있습니다. 또 콩나물까지도 팔고 있습니다. 중소기업들끼리 경쟁해야 되는 그런 품목까지 대기업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우리 중소기업들의 현실적인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각 협동조합이 왜 어렵습니까? 협동조합이 단체 수익이 없어지고 존폐 위기에 많이 놓여 있습니다. 이런 대기업의 횡포로 인해서 조합 자체가 제대로 활성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조합 추천 수의계약을 법제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제화를 통해서 우리 지방에 있는 조합들이 공공매 시장을 제대로 두들길 수 있도록, 또 저는 제가 회장이 된다면 제도 개선의 규제 개혁을 강화하게 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지방조례법을 제정해서 어려운 지방에 있는 협동조합들이 공공매 시장에 의무적으로 최소한 30%에서 50% 정도를 반드시 구매할 수 있도록 의무화시키겠습니다. 그래야지만 우리 지방조합들이 살 수가 있고 그것들이 근간이 돼서 우리 회원사들이 맘 놓고 사업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기업은 대기업이 할 일을 하고 중소기업은 중소기업들이 할 일을 하고 또 소상공인분들이 할 일은 소상공인이 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는데 그 정점에는 우리 정부가 있고 정부가 소통해야 되고 또 제가 동반성장위원회에서 활동하면서 경험치를 가지고 동반성장위원회가 법적으로 더 강한 위치를 차지해서 우리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이 대기업과 원만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기울어진 운동장이 아닌 정말 깨끗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요. 네, 다음 기호 2번 후보자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선 가장 첫 번째 문제는 사실 경기 침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계시는 여러분들 다 느끼겠습니다만은 사실 최근 작년부터 시작된 경기 침체가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이나 다 어렵다고 그러고 죽겠다고 그러는데 이 부분들에 대한 근본 처방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처방이 또 미원하다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IMF 때는 사실 외환위기, 소위 달러가 모자라서 위기가 있기 때문에 금목이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들로 우리가 대처를 해가지고 위기를 극복했는데 지금의 위기는 사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최저임금이라든가 근로시간 단축이라든가 주휴시장이라든가 사실 다시 빠꾸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점 때문에 온 경제적인 상당히 침체 위기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이 부분들에 대한 사항이 상당히 문제가 있는데 이것이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정말 정말 타협을 해야 되는데 그 타협이 정말 쉽지 않다는데 가장 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사항은 사실 우리가 정말 이 문제로 인해서 어떠한 문제가 벌어지고 있고 어떠한 대안이 있는지를
정말로 실질적인 실태 파악을 해서 대안을 마련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사실 외국인 근로자 문제도 우리가 최저임금이 올라가면서 외국인 근로자도 최저임금을 올려줘야 되고, 일본이나 대만은 산업연생제도를 통해 가지고 외국인 근로자도 원활하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만 그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그 최저임금 4대 보험을 다 들어주는 그런 문제 때문에 사실 큰 문제점이 있습니다. 제가 중앙회장이 되면 하나하나 대안을 만들어서 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산업연생제를 부활해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문제점을 좀 해결을 하고, 또 그 다음에 최저임금 문제라든가 이런 사항에 대한 것들도 어떤 매뉴얼을 만들어서 정말 경제 성장률이나 물가 인상률만큼 정해가지고 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사항들을 해서 실질적인 속도 조절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내용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겠습니다만은, 사실 우리나라의 현재의 아까 말씀했듯이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문제점에서 정말 아까 이지한 후보 얘기대로 정말 기울어진 운동장에 대한 부분들을 평평하게 만들어서 같이 상생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기호 3번 후보자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예, 중소기업이 직면한 그 문제를 3분 안에 이야기한다? 한 달 내도록 이야기가 안 됩니다. 한 곳씩만 가지고 일주일 걸릴 겁니다. 어마어마 많습니다. 근데 뭐 3분 안에 이걸 어떻게 다 대답을 합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근로시간 단축. 이게 실제 제조업체는 엄청나게 파급력이 올 겁니다. 이 근로시간 단축 누구를 위한 제도입니까? 사용자를 위한 겁니까? 아니면 근로자를 위한 겁니까? 정말 이 법을 갖다가 개정하는 사람들이 우리 사용자 측에 잠깐 이야기를 좀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주 52시간을 갖다가 아무나 딱 갖다 대는데 서울강기 관리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서울강기 관리하는 업체는 24시간 365일 출동 대기를 합니다. 출동 대기 석사합니까? 일하면서 합니까? 밤에는 기숙사에 자면서 합니다. 그런 사람까지 그 업체까지 주 52시간 적용을 합니다. 수주 받는 업체 많습니다. 정정해가지고 이달에 얼마 받을지 내일 얼마 어떻게 합니까? 그걸 무조건 이렇게 하는 건 그는 공사주의 사람들이 민주사회권 사는 게 아니라 탄력근 문제는 희망적 탄력 근로제를 해야 된다. 그래서 최소한 1년까지 해야 되겠다. 불필요한 규제가 얼마나 많습니까? 끄떡하는 공민거래위에서 가르치려고 우리는 핵도움의 목적사항이 뭔지 가르치는 구분도 못하는 그런 공무원이 대한민국이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까 김준혜 말씀하신 것처럼 핵도움의 목적 사업을 한 것을 그걸 과징금을 매기고 그것도 모자라서 검찰에 고발을 하고 불법자를 만듭니다. 이런 나라에서 중소기업 중앙회장은 강단이 있어야 되니까 내 목숨 하나 버린다 생각하고 정말 삭발나고 단식 농성이나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지 딱 폼자고 중소기업 사장이 해외 나가서 공부하시고 그게 되겠습니까? 아주 심각한 규제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느 회사에 위험물을 갖다 얼마나 놔뒀습니다. 그게 얼마나 놔뒀는지 모릅니다. 양이 조금 오버됐습니다. 양 오버됐다고 벌금을 매깁니다. 그럼 그 사업주는 정가가 되는 겁니다.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기 아마 식품을 하시는 분 계실 겁니다. 우리가 농민을 보호한다고 쌀 대신에 대체작물로 콩을 심게 했습니다. 그 콩을 심었는데 국산 콩은 1kg 5,000원이고 TRQ 수입하면 1,000원입니다. 주부들이 두부 한 부에 1,000원에 사먹다고 5,000원에 사먹겠습니까? 재료가 없어가지고 두부를 못 만드는 이런 세상이 대한민국입니다. 이런 세상이 없어야 됩니다. 저는 오지랖이 넓어가지고 저희보다 남의 일을 더 잘합니다. 여기 계시는 훌륭하신 후보님 많이 계십니다. 저는 어느 분야 그 어떤 걸 묻더라도 제 분야 이상으로 저는 전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협동자 운동 17년 그게 저력이 아니라 또 중소기업 중앙회 12년 부회장을 한 그 저력이 아니라 그렇게 감사합니다. 예, 다음으로 4번 이재강 후보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제가 요즘 많은 그 업종에 우리 사장님들 많이 만나고 있습니다. 전부 다 죽겠다고 그럽니다. 지금 일감이 없습니다. 또 일감이 있어도 마진이 없어요. 지금 현재 전부 다 일감에서 죽을 지경입니다.
거기다가 지금 최저임금까지 해서 임금을 올려주라고 하죠. 그 다음에 또 일은 덜하라고 52시간으로 일은 하지 말라고 합니다. 여러 가지로 지금 외국인 인건비 자동화가 적용되지 않고 있고 기업들은 전부 다 가업 설계도 안 되고 있고 자식들도 하려고 지금 하는 사람이 없다고들 많이 얘기합니다. 지금 이 기업은 우리 중소기업은 우리 세대에서 이제 그만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업종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 현장에서 우리가 지금 어떻게 우리 중소기업이 살아갈 수 있겠는가? 그 국가에서 인위적으로 우리 중소기업들을 살리지 않으면 안 된다. 지금 대기업들은 옛날에 온 국민과 국가에서 다 키워져서 지금과 같이 어떤 그 총수가 되고 그 다음에 재벌회사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중소기업들도 이런 기회, 어려운 기회는 정부에서 인위적으로라도 일거리를 만들어줘야 하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은 적화업종, 생계형 적화업종을 늘려주고 그 다음에 우리 중기형 경제 품목을 200가지에서 300가지로 늘려주고 그 다음에 일정 규모의 사이즈는 대기업은 입찰을 제한한다든지 해서라도 우리 중소기업한테 일감을 좀 줘서 한시적으로라도 우리 중소기업을 살려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그 외국인 근로자들은 지금 3개월만 수속기가 끝나면 지금 100% 최저임금부터 시작을 합니다. 지금 거기다가 국민연금까지 지금 그 우리 중소기업 사업주가 4.5%씩 다 대주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4년 10개월만 되면 가면서 다 국민연금을 다 해약해서 다 한꺼번에 사갑니다. 그런 국민연금 제도가 아닌데 지금 외국인들한테는 아주 축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2년 정도는 수속기간으로 해서 60%를 주고 3년 이자는 70%, 그 다음에 4년은 80% 해서 외국인 근로자 그 임금도 차등 적용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또 52시간 근로시간 단축 문제도 업종별로 규모별로 구분해서 열악한 업종의 소기업은 없애야 된다고 적용을 제외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한 탄력 근로제도 1년으로 연장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중소기업 지금 금리는 올라가고 지금 대출을 받으면 이제 4.5% 5% 막 올라갑니다. 지금 어제 뉴스를 보니까 금융권은 6개 시중은행이 28조라고 하는 막대한 그 이자 수익을 얻어서 자기들끼리 잔치한다고 합니다. 그것도 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그래서 제가 주방회장이 되면 그런 모든 것들을 제가 막겠습니다. 또한 우리 중소기업에 대한 적정 보상 그 체계 위원회도 만들어서 우리 중소기업들이 적당한 마진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일거리를 만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기호 5번 후보자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지난해 폐업한 자영업자가 100만 명이나 달한다고 합니다. 조선자동차 같은 주력 사업이 쇠퇴하고 전국의 산업단지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헐값 공장에 나와도 살아난 산업은 없고 망해가는 중소기업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내수 침체가 끝이 보이지 않고 마치 IMF 위기 때처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연쇄도산이 이미 시작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과 획일적인 근로 단축은 가뜩이나 어려운 중소기업에 그나마 남아있는 경영무역까지 꺾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작금의 위기상을 타개하고 활력을 되찾기 위해서는 몇 가지 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보완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합니다. 둘째, 각종 규제를 철폐해 국내에서 중소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기업 상속에 대한 증여 상속세 부담을 면제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강소기업이 장수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했으면 합니다. 넷째, 4차 산업혁명 시대 기대에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구조를 만들어 대기업 종속구조를 하루빨리 탈피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중소기업이 사기가 크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대기업 중심의 구조를 과감히 떨쳐버리고 혁신적인 중소기업 정책을 실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